무비랜드의 첫 번째 여배우십니다. 네. 방금 아, 하신. 그런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시작한 겁니다. 뭐 슬레이트? 그런가요? 프로는 다르죠. 아이, 톤이 딱.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좀 하고. 네, 무브랜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저희가 요번 달 큐레이션 시작하면서 비너스랑 좀 네. 사랑 영화들 좀 다뤄보자. 네. 그래서 저희가 비너스 공부하다 보니까 네. 배우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바쁘신 촬영이든 지금 여러사제 2를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부산을 또 오가면서 촬영을 해서 그래서 어제도 어젯밤에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이거 하려고 서울 상경했어요.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네. 이렇게 참여 수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뭐 당연히 해야죠. 사랑의 비너스 우리 비너스가 사랑이 7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10년째 결혼 때 좀 큰 축하하고 뭐 60대, 70대 이렇게 좀 큰 축하하듯이 브랜드도 그런 것 같아요. 브랜드가 한 브랜드가 70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아 진짜 축하할 만하다. 이거는 서로가 축하하고 축하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무비랜드를 어쩜 이런 사랑 덩어리의 공간에 그렇습니다. 네, 사랑 브랜드인 비너스가 이렇게 찾아내셔서 저도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구경시켜 주셔서 봤는데 공간도 너무 좋고 아, 비너스랑도 너무 뭔가의 결이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좋아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이 비너스랑 13년 연이 됐더라고요. 네, 13째 그렇게 됐어요, 벌써. 거의 인간 비너스. 저 궁금한 게 어떻게 파트너랑 이렇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반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계약서상에서는 갑을 관계지만 어쨌든 내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애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어떤 때는 노출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여배우들이나 이렇게 좀 꺼려하거나 어려워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게 또 하면서 또 더 과감해지기도 하고. 아, 그래요? 저 영혼까지 제가 영혼을 한번 제가 오늘 불살라 보겠습니다. 뭐 이런 약간. 아, 네. 그게 포인트구나. 네. 네, 그날은 제 것이 아닌. 아. 네.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저희가 속옷 브랜드 비너스 70주년을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우회적으로 사랑의 형태들 뭐 그런 네. 영화들 한번 소개해 보자. 네네. 어떠십니까? 저희가 영화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만 좋은 것보다 사랑의 비너스를 또 사랑하시고 또 무비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좋을 수 있는 영화가 또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희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우님 이미지는 되게 유쾌하고 쾌활하고 네. 그런데 선택해 주신 영화는 되게 생각할 부분이 많은 영화잖아요. 네네.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해요. 정말 오랫동안 곱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하고, 제가 점점 템포가 빨라지잖아요. 제 삶의 어떤 템포들이 굉장히 비트가 빨라지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느리게 걷고, 느리게 숨 쉬고, 느린 컨텐츠, 느린 영화들, 느린 호흡들을 더 가지려고 노력해요. 코미디도 진짜 타이밍이고 연기도 되게 타이밍일 때가 많거든요. 그게 결국 호흡인데 아주 빠른 비트로만 연주를 하는 것보다도 느린 비트로도, 느린 호흡으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끼니까 느린 템포로도 조금 내가 호흡을 좀 가져가고 싶다. 근데 제가 선택한 영화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치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영화인지.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아무르라는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고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을 때 뭐지? 그쵸? 네. 좀, 네. 뭐지? 정말 충격적이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고 나서 왜 모든 여행이나 어떤 관계나 끝이 나고 나서의 그 다음에 곱씹음이 좋을 때가 진짜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저한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봤을 때 저한테 주는 뭐 쾌감이나 어떤 막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영화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운이 이렇게 스며든 여운은 한 번에 팡 이렇게 치는 여운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스며들듯이 저한테 오니까 문득문득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고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계속 있는. 그때 개봉 당시에 보시고 네. 하고 네. 생각이 있다가 또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영화 본 지가 오래돼서 어젯밤에 보셨어요? 정말 너무 피곤한데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그치, 예, 예. 사실 무비랜드에서 하면 제가 꼭 다시 보러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있었는데, 네, 한번 진짜 네. 올게요. 그래서 빈곤하게 제 핸드폰으로 네. 가는 기차 안에서 막 10분씩 쪼개서 보기도 하고, 막 부산에서 촬영할 때 막 잠들기 전에 또 10분을 이렇게 쪼개서 보기도 하고, 집에 와서 어젯밤에 또 나머지를 봤는데,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왜 내가 그렇게 이 영화를 곱씹고 좋아했는지 알겠다. 근데 그때 나랑 또 지금의 내가 굉장히 다르구나. 지금은 또 제가 다른 형태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또 결혼도 했고, 애기. 아이를 낳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확장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사랑 영화라고 하기도 조금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 다 늙고 네. 나중에는 죽고 음. 그런데 매일은 인식하기 좀 어렵잖아요. 하루 주어진 숙제들이 있고 맞아요. 저는 그냥 당장 티켓 어떻게 팔지? 맞아요. 한컵 더 팔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하다가 이 영화 보고 되게 좀 이상했던 게 제가 겪어보지 않은 세대고 뭐 결국엔 오겠지만 근데 이게 이입된다는 거? 그러면 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인지부조화? 네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선택이 선택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괴로우면서 생각나는 네. 그게 근데 시간이 똑같이 물리적으로는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시간의 속도와 이 아이의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아마 그 아무르에서 나왔던 그 두 주인공의 노부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같은 24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가운데에 30, 40대가 있다면 점점 이렇게 노화되는 것과 아이가 되는 것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안느가 너무 자기가 원래 하던 속도와 원래 하던 패턴이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막 꼬라지 진짜 그 말하자면 진짜 그런 때 진정하라고 남편이 할아버지가 좀 다독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곧 오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40에 진입하니까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걸 얼핏 살핏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쉽지 않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노후 준비라는 게 꼭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인지와 어떤 속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마음밭과 영혼의 밭을 좀 확장시켜 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수익적인 재테크 말고 네네. 그런 준비를 하세요? 사실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아모르를 또 추천했던 이유가 그런 말씀하신 네. 마음의 준비 있잖아요. 네. 제가 왜 이게 충격적이었냐면 제가 이거를 30대 초반이었나? 한 번도 그런 인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단 난 젊잖아. 할 일 너무 많고 할 일 너무 많고 지금 내가 그 죽음까지 생각할. 그치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고 삶을 예찬하기도 난 너무 시간이 없는데 무슨 죽음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삶이 더 찬란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배우 일도 제가 뭐 한 일례로 제가 구안화사가 굉장히 세게 왔었어요.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뭔가 몸이 아플 때 참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몸으로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특히 얼굴이 그렇게 한쪽이 마비되거나 이랬을 때 나를 내 존재를 사회적으로 뭔가 인식시키고 증명했던 어떤 거가 완전히 이렇게 재하여진다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때 이후로 모든 작품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어디가 좀 아파질 때도 내가 액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1번.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없다는 거 2번.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3번.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영혼이 저는 사실 내 영혼은 튼튼해라고 굉장히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아마 부스러져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척추뼈가 2개 부러졌었거든요. 그 촬영하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한 달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지금 괜찮으세요? 네네네. 지금은 많이 이렇게 재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진짜 맞아.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되게 많은 걸 해본 것 같아요. 필라테스 무슨 지도자 자격증 짜고 요가도 수련 가서 지도자 자격증 짜고 지도자는 쓸데없이 많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게 제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나로 내가 매일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일할 땐 쓰는 거지. 몸은 계속 늙어가고 퇴화되는데 그 반대적인 어떤 걸 해내지 않으면 너무나 소모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번아웃 되는 게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갈 때 무장하고 가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힘들고 피곤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세팅을 내 역치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완전히 좀 충전하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가 생기면 완전히 다른 사이드의 삶이 만들어진다. 네. 어때요? 경이 그 자체예요. 달라요? 달라요. 예. 완전히 새로운 시간 속을 살고 있는 모든 게 매일이 처음인 어떤 존재와 네. 매일 내가 사는 거예요. 닮았어요? 너무 저를 그런 것도 신기할 근데 것 저를 같아. 닮지 않고 그게 저는 더 신기해요. 저를 닮지 않고 저의 배우자와 너무 닮았어요. 그 보여요? 네, 행동 네, 네. 근데 이상할 것 같아. 네, 웃을 때만 저를 닮고, 근데 저는 또 진짜 느낀 게 저를 닮았을 때 너무 좋은 그거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닮은 존재를 볼 때 그게 너무 충만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내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이 있을 때도 되게 좀 컴플릿해서 뭔가 새로운 존재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은. 네. 근데 완전히 다른 너와 나를 했는데 믹스돼. 나는 하나도 없고 너만 닮은 내가 낳은 어떤 존재. 신기하다. 그래서 셋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구나. 완전 다른 너와 완전 다른 내가 같이 살면서 절충하다가 내가 낳은 존재인데 나를 하나 남지 않고 너를 닮은 존재를 내가 낳는 거. 와, 되게 경이롭다. 그리고 이 신의 창조 영역을 우리가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그건 체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아는 거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체화돼요. 그쵸. 창조하신 거죠. 창조가 심장이 내 안에서 2개가 뛰고 몸이 완전히 둥그렇게 차고 있구나. 내 몸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풀문의 파티를. 그리고 이제 그 창조의 어떤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그녀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어때요? 너였어? 진짜 낳고 나서 너무 황당했던 게 제가 생각하는 뽀얗고 예쁜 아기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빨갛고 퇴지가 덕지덕지 붙은 진짜 고구마 같은 아이가 나와요. 진짜로. 근데 제가 너무 자연분만을 너무 무식하게 해서 38시간 진통을 했어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근데 정신이 맑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38시간 네,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 딱 낳은 한마디가 남편한테 찍었어? 그 말이 첫 마디였어요. 네가 내 애구나 이게 아니라 찍었어. 찍으셨대요? 찍었어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죠. 예를 들면
잠재웠던 일단 화가 다시 상승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왜냐면 내가 두고 나온 기회비용이 너무 그쵸? 세잖아요. 그냥 진짜로 내가 사는 이유가 완전히 재정립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법은 내가 너무 잘했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골자는 아주 키워드만 얘기하자면 희생인 것 같아요. 사랑의 다른 말. 남편한테도 사랑한다는 거는 물론 말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이 귀찮은 걸 내가 대신해 주는 거. 그 연애 때는 또 다른 사랑의 정의의 워드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내가 내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 사람의 표현 그거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아이를 낳으니까 그 사랑의 정의가 또 완전히 바뀌면서 재정립되고 더 큰 범주의 사랑으로 내가 싫든 좋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남편은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쵸. 왜 내가 기저귀를 갈아줘 아직은 너무 감사하게 아무렇처럼 그렇진 않아서 언젠가는 어제는 사실은 남편하고 그걸 같이 보면서 그런 날이 올 거야 저런 날이 그러면서 서로 나한테 잘해.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남편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막 의아해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당신 옆에 맨 마지막에 있을 사람. 그리고 당신 옆에 내가 마지막에 있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서로한테 잘해야 해. 그리고 아이한테 전심으로 사랑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해. 그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네, 진짜 왜 잘 안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는 심지어 아들도 아닌데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얼마나 그리울까? 시간으로 쌓여서 되는 사랑은 진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방금 사랑에 빠진 것보다. 그냥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죠. 내가 반대로 이 아이가 40 되고 신에 됐을 때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하면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야, 넌 엄마가 보고 싶지 않냐? 엄마 저번 주에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 막 이렇게 제가 화답을 했다면 엄마가 보고 싶다. 언제든지 오고 언제 볼까? 내가 내 모습을 부모에게 보이는 것. 그녀가 보고 싶기 이전에 내가 전화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효율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아이를 하면서 진짜 시간에 대한 정의도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정말 효율성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네. 정말 제가 대학교 때 썼던 노트들도 정말 스케줄로 보면은 10분 단위로 막 열심히 사는 스타일 있잖아요. 뭘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라도 살아야 돼서 그게 신뢰가 엄청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모든 열심? 절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어거지로라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들? 저 그 말씀 중에 저 되게 궁금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뵌다고 공부를 좀 하니까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박사예요. 근데 저도 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나 너무 무식한데 좀 채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박사까지 공부를 한다는 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박사하다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정보예요? 네, 박사를 하다가 네. 제가 그때 몸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그 언제 얘기예요? 그 공부는? 그게 치열했던 저희 30대. 그때 이제 박사를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 그런 생각 왜 이미 사회생활 시작하고 되게 이렇게 바쁜 시기인데 네. 왜 공부에 대한 근데 사실은 진짜 제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 부족한 사람인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궁금해하고 내가 어떤 삶에서 뭘 추구했었는지 그 끈을 놓지 않는 거.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고도 그 끈만은 놓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저의 과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살벌하게 일을 할 때여서 계속 그거를 독주해하고 계속 밤을 새면서 막 나중에는 척추가 막 부들부들 막 떨리는데 그거를 막 참고 막 하면서 막 밤을 새면서 계속 그거를 몇 학기 1년 반 2년을 하니까 그때 별의별 그걸 해본 거예요. 막 필라테스 막 끝까지 가본 거예요. 지도자 자격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니까 내가 몸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80, 90 죽을 때까지 배우를 하려면
제가 가야금을 오래 했었는데 가야금이 악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악기인데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내가 했던 거는 사실은 마무리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박사의 의미는 네네. 내가 가야금으로 시작했으니 그 끝까지 가보자. 저는 사실 중간에 그만두는 거를 좀 힘들어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끝까지 요가도 끝까지 가보고 나서 지도자는 해야 그래야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저한테 떳떳하게 해봤는데 이거는 내 이렇더라. 게 아니구나가 끝까지 가봐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끝까지도 안 가보고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뭘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그게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훈련된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너무 뭐를 막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저한테 그게 좋은 쪼가 된 부분도 거. 있는 네,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손에 굳은 살이 생기는지 피가 지금 터지고 물집이 잡히건 뭐 해도 계속 하다 보면 물집이 어느샌가 굳은 살이 된다는 걸 제가 아니까 피가 막 그쵸. 얼굴에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게 불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 얘기예요. 근데 막 손을 담아 너무 아픈데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거 그거를 제가 훈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장르에서 좋은 커리어를 밟고 있다가 커리어가 확 바뀐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훈련해서 이 정도 올라갔는데 완전 새로운 맞아요. 에서 네. 쪼랩이다. 네, 네. 그런 거 없었어요. 너무 있었죠. 어떤- 제가 너무 충격받았죠. 그래서 그때 첫 연극 그거를 이제 대학로에서 했었는데 저는 무대가 4살 때부터 무대를 섰던, 네. 이런 데 올라가서 계시면 막 하기도 하고 막 진짜 무대가 너무 편하고 근데 딱 올라가는데 벌거벗은 느낌인 거예요. 진짜 내가 벌거벗었다는 느낌이 든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무대가 처음이었으면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 않았을 텐데 무대가 항상 난 너무 편하고 자다가 일어나 올라가서 연주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막 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 경험이. 내가 진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구나. 저는 사실 타고난 거를 전혀 믿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중학교 때 제가 4살 때부터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시작했잖아요. 그냥 빨리 시작한 거를 저는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연습을 좀 게을리 사실은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저 친구는 가야금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가 앞지르고 급성장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제 눈으로 보면서 이거구나. 아무것도 타고난 거는 없는구나. 없구나. 나 없구나. 네. 이건 내가 뼈에 새겨야겠다. 그냥 연습뿐이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공부도 뭘 이해해도 그냥 때려 박는. 이해도 암기하면 다 이해가 돼. 이러면서 그냥 연기도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연기는 처음에 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제가 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 패를 나 아무 패가 없네. 공연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면 돈을 주고 나의 그거를 써야 되는데. 뭐라도 보여드렸는데 없네. 그래서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가서 이미 얼굴은 팔려 있어서 여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날 좀 채워와야겠다 해서 가서 기본적인 어떤 몸에 배우가 갖는 훈련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한 1년 반 정도를 하고 사실 다시 돌아온 거죠. 채우지 않으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그때 무대 첫 공연 때서 제가 느낀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같이 했던 배우였는데 제가 그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배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배우는 공간이 아닌데 배워서 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싸대기 그냥 날려버리네. 근데 그게 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배우가 그 전부터 10년, 20년 쌓았던 게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평범함을 쌓지 않고 어떤 비범함을 원하는 건 너무 욕심이지요. 너무 맞는 얘기다. 저 사람 프로인데 난 솔직히 아마추어잖아. 돈 받으면서 이거 공연하는 거 너무 창피하다. 그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진짜 무슨 역할이든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그냥 성실히 그거는 삶의 어떤 경험들도 파도들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쌓여서 그게
생겨야지 되는, 그래야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배우로서. 근데 저는 아무를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할머니 안느의 그 이런 주름들, 그 늙음도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영화라는 어떤 아트 안으로 우리가 그거를 포옹했을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영역인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할머니가 너무 아름답게 맞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네,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어떻게 저렇게 곱게 나이가 드셨지? 막. 심지어 역할도 되게 힘든 역할인데. 맞아요. 진짜 아무르 같은 영화 보고 그러면 진짜 그 넘사벽의 어떤 그 경지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슬픔이 무뎌졌다기보다 켜켜해서 딸은 막 창문 보면서 막 운단 말이죠. 엄마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러면. 근데 아버지가 차를 그냥 이렇게 식었지만 마셔.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20, 30대 때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그쵸. 감정일 거예요. 딸이 저렇게 하는데. 하면 같이 막 울거나 뭔가 울음이 안 나나? 어떻게 아저씨는 한 번도 안 울지? 막 그런데 눈물의 그런 어떤 일차원적인 슬프다 이런 감정도 아닌 거죠. 그 안에 사실 가장 배우로서 상위 개념이 복합 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연기했을 때 기쁘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쁜데 슬픈데 화도 있는데 뭐지? 하는 어떤 그런 복합 감정이 얼굴로 딱 나왔을 때 우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내재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냥 노년기의 분들이 연기하시는 그런 것들, 특히 이런 아무르 같은 영화를 보면 정말 넘사벽이다. 이렇게 업자잖아요. 몰입이 되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고.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게 또 어제 보면서 참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게 정말 예술 영역 중에 이건 진짜 감독의 그거다. 왜냐면 처음에는 그 남편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 딸하고 대화할 때도 투샷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이쪽도 심지어 뒷모습으로. 그리고 뭐 배달을 해주러 온 사람이 너무 감명받았어요. 뭐 좋았다. 안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 뒷백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만 비춰주더라고요, 감독님이. 근데 새벽 내에 정말 큰 얼굴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그 표정을 싹 잡으면서 살아있을까? 괜찮겠지? 이젠 어떡할까? 딸한테도 애써. 괜찮아. 우린 너무 괜찮아. 그 배달원에도 감사합니다. 또 연락 드릴게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심지어 안느한테도 난 너무 괜찮아. 난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잠 못 드는 밤에 그 침실에서의 그 얼굴 표정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거의 유일하게 내 앞에 존재하는 어떤 한 존재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내 옆에서 바로 옆에서 죽는 그 공포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어떤 화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저런 거겠구나라는 게 그 봤을 때 하나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꼈다가 그때 땅. 근데 그 어떤 프랑스 영화의 과감함 있잖아요. 이렇게 예상되는 어떤 콘티 작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장 좋았던 장면이에요? 가장 좋았던 장면은요. 할머니가 제정신이 있을 때도 있고 막 3시간씩 막 아파 소리만 지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겨우 온정신이 돌아왔을 때도 말을 잘 못하는데 마비가 와서 뭔가를 띄엄띄엄 퐁피듀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자막을 써도 못 알아듣는 거를 할아버지는 아는 거죠. 퐁피듀 다리에서 댄싱 춤을 퐁피듀에서 춤을 그러면서 이렇게 뜨덤뜨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마음을 읽으면서 같이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거죠. 그 둘만이 할 수 있는 대화인 거죠. 근데 제가 또 아이를 키우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저만 알아들어요. 엄마한테 오고 싶었어. 물 주세요. 그런 대화겠구나.
어떤 그게 뭔가 물리적으로 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형상화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 뿐이고 그냥 둘이 이렇게 이 아바타에서 I see you 할 때 보는 왜 네네. 그 뒤에 가장 끝점에 있는 내가 너를 보는 그 서로 그걸 항상 봤던 사람들이니까 눈만 봐도 그 말 하고 싶어? 내가 대신해 줄게. 거기 퐁피두달에서 춤추고 싶어? 같이 춤추자. 그 얘기가 아무도 모르는 나를 공유할 수 있는 한 존재. 그게 너였으면 해라고 하는 게 결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세상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와 그런 존재가 서서히 저렇게 죽어가고 우리는 다 죽어가지만 그 급격하게 죽음을 정말 직면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누군가의 삶을 좀 엿본 느낌? 영화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의 삶을 잠깐 이렇게 엿보는 느낌인데 아 늙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할 때는 내가 이렇게 아파 상처받아도 막 싸울 때도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니까 내 말 안 들려? 사랑에 누구 처음 빠질 때는 너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 괜찮아? 너 뭐 먹고 싶어? 너 피곤하진 않아? 근데 사랑이 물리적인 사랑이 희미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 왜 그래? 나 피곤하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 하면서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커졌구나. 아, 너무 미안하다. 원래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고 서약했고 내가 그래서 서약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멀리 와 있는 거. 원래 사랑의 그 형태, 이상적인 형태와 네. 내가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맞다고 끝까지 얘기하는 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당장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다. 거기에도 안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이럴 순 없어. 당신 나 때문에 힘들 거야. 당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너가 보는 그게 내가 마음이 아파. 또 보고 싶다. 아무래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개관하면서 개관작을 어떻게 할까 해서 끝까지 있었던 게 아무르였는데 저희도 너무 좋아하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저희가 되게 비겁하게 이게 너무 힘든 영화라 이게 대중적으로 쉽지 않겠다라고 네. 해서 피하고 요번에도 있다가 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네. 셀렉을 해주셔서 어떤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르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다. 예. 우리는 다 사실 사랑의 존재들이잖아요. 그게 꼭 비단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이라고 깊은 하면 사랑을 한 것 예, 같습니다. 거창하고 꼭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보다 육체적인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랑만은 아니고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라고 하는데도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유의미적인 어떤 시간을 공유한 내가 너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내면 그 안에 또 사랑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랑의 존재들이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 모두가 죽음을 직시하면서 살아가고 죽음으로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사실 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언젠가 끝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 사실 삶이 더 찬란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 번쯤은 엿보기로 내가 직접 그러기엔 너무 힘드니까 살짝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시면 참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와, 제가 너무 배우님이 감사하죠. 사랑이신 것 같아요. 아유. 사랑이 비누. 사랑 그 저희가 되게 단면만 봤던 것 같아요. 내면이 훨씬 깊으신 충만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준비한 거 하나도 못 여쭤봤어요. 네. 말씀 너무 재밌게 네. 하셔서. 아니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게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게 엄청난 기운이고 탤런트세요. 진짜 좀. 저희 이렇게 마이너하겠지만 저희 같이 청취하시는 식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유. 이야기들이 너무 아유, 좋은 이야기 너무 들었어요. 감사하죠. 삶에 대해서 다 되게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사람들이. 음, 영화 암으로 보러 오세요. 네. 자리 빼놓을게요. 보러 올게요. 입장에서 네. 요즘에는 부산에 주로
촬영? 부산에 있어요. 네, 부산 그건 왔다 갔다.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11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몸 잘 챙기시고. 네. 진짜. 지금까지 인간 비너스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비랜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감사합니다. 여러분.